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4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침입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란 봉투법과 3법 개정안 부작용, 민주당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 노란 봉투법과 3법 개정안에 찬성하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노란 봉투법과 3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좀 연기하자. 눈치 봐가면서 8월 안으로 통과시켜보자. 근데 기업인들이 어떻게 했냐. 경총이든 경제활단체에서 이제 노란 봉투법과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은 더 이상 기업을 할 수 있는 이제 동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는 주 원인이 왜냐. 전 세계 그 무역협회 등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암참, 그 다음에 유럽 상공회의소 등등이 우리는 한국 떠나겠다. 우리는 노란 봉투법과 3법 개정안의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도 우리도 이제 떠나겠다. 우리도 기회만 되면 떠나겠다. 그럼 한국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민주노총이 머리띠 둘러매고 투쟁하던 결과 한국에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군산 GM 공장 아닙니까? 막 민주주의의 만세, 투쟁 외치다가 공장이 없어졌어요. 투쟁할 데도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민주노총의 일자리는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군산이 그냥 조그마한 지방 도시로 그냥 몰락을 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민주노총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GM 대우, 한국에 남아있는 이제 GM 대우도 자꾸 이렇게 되면은 우리 미국으로 갈래 해서 아마 떠나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이재명 정부 아래서 이제 떠납니다.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정부가 생기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그 나라의 기업들이 한국을 오기가 힘들어진다. 한번 떠난 기업은 돌아오기 힘듭니다. 왜 힘드는가? 한국의 경제정책이 5년 단위로 정치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경제정책이 일관적으로 10년을 가든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5년 단위로 바뀌니까 이 바뀌는 부분이 또 유연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차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바뀌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제조업하기 힘들다고 다 떠납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위험한 시기에 도래했다. 저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태평양 시대의 한계가 왔다. 예, 태평양 시대의 한계가 왔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정치학자나 경제학자가 지금 이 한계 사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 태평양 시대의 한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평양 시대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서해안 시대를 열어야 된다. 서해안 시대를 열어서 태평양 시대의 한계와 서해안 시대를 열면서 그걸 융합시켜 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태평양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제조업을 해서 부산 항해를 통해서 태평양을 헤치고 나와서 미국에다가 그걸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은 우리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었고 그 태평양을 축선으로 해서 울산, 포항, 구미 등등에서 중합 그 공단을 만들고 그 공단에서 먹고 사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는 많은 국민들이 그 공단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 갖고 거기에 근로자가 되었고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 결과 태평양 시대의 꽃을 피웠고 대한민국은 태평양 시대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 했어.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가. 근데 그 다음 누가 박정희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태평양 시대의 한계가 올 것이야. 대비해서 우리가 다른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돼. 그런 대통령이, 그런 지도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이 대한민국이 불행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해야 된다. 지금도 늦었지만은 지금 해야 된다. 어디로? 서해안시대.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새만금 같은 지역에 서해안시대의 문을 열고, 바로 서해안시대에는 어떤 산업을 해야 되는가? 같이 산업을 해야 된다. 같이 산업. 이 동해안 태평양 시대는 제조업 하드머니 시대를 우리가 구축했으면은 서해안 시대는 소프트머니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 문화단지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 하면은 대한민국 향후 70년, 100년의 미래를 우리는 담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주 극소수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정치 게임 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당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 보수를 괴멸하겠다. 그 보수가, 국민 절반이 보수인데 괴멸하면은 잘 살겠다, 이놈들아. 정치 게임에서 이기면, 그 이기는 승자는 자기들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서, 그 다음에 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정치적 발전인데, 너희들하고는 괴멸시켜서 끝까지 싸우겠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들이 죽습니다. 멀리 못 가 죽습니다. 이 문재인은 5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아진 게 있습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더 고립만 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간다면은 이재명 정부는 완벽한 고립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 정치는 해법이 없습니다. 이 낡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정치 갖고 대한민국에 밀려오는 이 급진적 위험한 파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간에 국민의 멍청해 보이도 국민의힘당하고 손을 잡고 많은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기제가 뭔가? 바로 서해안시대 소프트머니. 이 소프트머니는 어떻게 산업단지를 구성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가? 그런 머리도 짜내고, 저같이 아스팔트에 있는 보수주의자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력이 높은 사람들은 얼마나 높은 생각, 얼마나 멋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일 해저 터널도 뚫고, 중국과 한중 해저 터널도 뚫어갖고, 바로 이 한국이 22세기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동서의 문화의 융합, 산업의 융합, 과학기술의 융합지가 될 수 있는 바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실현 가능한 꿈. 그 꿈을 국민에게 던지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 뭉칩시다. 바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도 살고 우리 자식들도 100년 동안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온대한 어떤 설계의 꿈을 던지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정치 장난질이나 하고 있고 당쟁만 하고 있고, 우리가 역사에 배웠지 않습니까? 당쟁의 결과는 다 파국이었고 당쟁의 결과는 외침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딸들, 우리의 엄마들 하양년으로 잡혀가고 위안부로 가서 몸 팔 수밖에 없었고, 그런 아픈 역사를 겪고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조선의 이 남자 새끼들, 지금의 정치하는 놈들 한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의 딸들이 위안부로, 우리의 딸들이 화양연으로 됐던 것이 바로 이런 저질스러운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서 이 저질 정치의 막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서 군한 그 대통령이 말 그대로 지금 대통령은 말 그대로 제왕인데, 조선시대보다 더 큰, 전제왕권보다 더 큰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이재명 본인이 그걸 끊임없이 당쟁하는, 정치 전쟁하는 그 힘을 쓰서는 안 되고, 그 정치, 괴물 같은 정치의 힘을 경제 살리는데 써야 된다. 그러면은
국민은 통합될 것이요. 한국은 꽃이 필 것이요. 국민은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답은, 주제는 뭐냐? 괴물 같은 정치의 힘을 경제 살림에 쓰라는 거예요. 괴물 같은 정치력을 경제 살리는데 사용하라. 그래 하면 성공할 것이요. 그런 방향을 인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어젯밤에 아군 스파이가 초소를 지키면서 수고했습니다. 우리 송화제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각희님, 파워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